집 앞에 느닷없이 세워진 거대한 철제 구조물, 그리고 시작된 대형 물류창고 공사. 주민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소음과 매연, 흙먼지 속에 일상이 갇혔습니다. 평온하던 마을은 하루아침에 공사장으로 바뀌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조용했던 이곳.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거죠. 여기서 평화롭게 살다가 답답하고 정말 막 평생 이런 데서 살아야 되나 막 매일매일 눈물만 나고 막. 무슨 일이죠? 한순간에 무너진 주민들의 일상, 과연 무슨 일일까? 자,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쪽에 커다란 벽이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벽 뒤에서 뭔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토지주를 만난 거예요. 왔다 갔다 막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뭐가 들어오냐. 공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포크레인 세대하고 덤프차가 한 10여 대 정도 다니면서 그때 알기 시작한 거죠, 주민들은. 사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 겁니까? 떨어진 거리가. 하나, 둘. 여기 지금 여기까지는 2걸음 반밖에 안 됩니다. 네, 예고도 없이 시야를 가로막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바로 집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구조물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황당하게도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주민들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사전 보지도 못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날리는 흙먼지와 면 그리고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건 이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공사장과 직접 맞닿은 주택만 무려 10여 채. 코앞에서 공사가 진행되니 괴로울 수밖에요. 황당하죠. 자, 그런데 앞으로 생길 문제가 더욱더 걱정이라는 주민들. 그럼 무슨 공장이냐 그랬더니 군에 납품하는 그 물류창고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타 지역 물류업체를 찾아가 보니 24시간 가동 중인 창고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5,000제곱미터 이하인 3평을 제한 그 10제곱미터를 빼버리고 4,990으로 하면은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항목을 적용해서 본래는요, 주택에서 떨어진 위치에 지어야 했지만 이 창고는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면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창고 최초 허가 신청 때와는 달리 면적을 줄여서 다시 신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단 10제곱미터 차이로 완화 기준이 적용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심의를 이게 통과시켜줬는지 저희들도 지금 의문사항이 드는 거예요. 지자체 항의한 주민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단순히 조례에 이러한 이격거리 제한이 완화된다는 걸 보고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격거리가 지켜졌는지 주민 환경에 뭐가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환경조사도 하지 않고 현장조사도 안 하고 전자결제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 짓는 건물임에도 그들의 환경은 고려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비슷한 문제는 인접한 다른 마을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마을을 드나들었다는 대형 트럭. 나와 계세요, 선생님. 변호사 사는 데서 큰 차가 많이 당기니까 길은 좁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불편하다고. 전부 큰 차죠. 어떤 차요? 15톤 차 이상 되는 차. 사람이 피하기가 힘들다고. 어느 정도를 피하기 힘들어요? 옆으로 서 있어야 돼 이렇게. 그때마다 좀 어떠세요? 엄청나는 거죠. 이 큰 구경에다가 댕길 수만 있어요? 차는 죽잖아요. 무서워. 자,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다니는 좁은 길인데요. 그런데 대형 트럭이 통행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 것입니다. 특히 귀가 어두운 노인들에게는 더욱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오솔길 같은 이 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이쪽으로 공장이 저 안쪽에 저 나무 뒤쪽에 있거든요. 부지가 한 10,000평 정도 되는 대규모 이제 물류 창고 겸 이제 공장이 들어온 거죠. 모르는 사이 이미 지어진 공장. 물류를 운반한 트럭이 하루에도 수십 대씩 오고 간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 주민들한테 뭐 어떤 게 생긴다 이런?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통보도 없었고 이런 공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뭐 청취하거나 뭐 위험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제 사실 현장 실사를 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저희는 자고 일어났더니 공장이 이제 들어왔던 거죠. 이 마을 주민들이 받은 지자체의 답변은 같았습니다. 완화 규정이 적용됐다는 거죠.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한 주민들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심각하죠. 우리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도 잠을 못 자고 이러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센터가 들어와서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운영을 하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살 수가 없죠. 저희는 무조건 허가 취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은 5,600제곱미터에서 4,990으로 낮추어서 들어온 거는 확인이 된 거죠. 그거에 허가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모든 주민들이 저렇게 와서 계속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주민 입장을 좀 최대한 들어주려고 그래서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청문회를 지금 일정을 잡고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주민들 수개월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 과연 없는 것일까요? 해당 지역에는 신규 물류 창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다는 거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줘야 이제 사업체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의 규정을 좀 더 완화를 해주는 경제적, 정책적인 선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민의 생활권을 침범하는 범위까지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봉합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